1장 신호와 시스템 보겠습니다. 연속시간 신호 그리고 이산시간 신호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독립변수의 변환, 독립변수는 이제 뭐 y 콜 fx 이런 함수 형태로 나올 때 여기를 얘기하죠. 이걸 종속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서의 그 변환이 됐을 때 성질들 그걸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신호들을 이제 얘기할 건데 지수 신호하고 정연파 신호에 대한 그 성질들 그런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함수들이 있는데 단위 임펄스 함수 그리고 단위 계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연속 시간을 처리하는 건 연속 시간 시스템이고 이산 시간을 처리하는 시스템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개력적인 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응되는 말이 잡음이죠.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송수신 간에 약속된 어떤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신호라고 그러죠. 그러한 그 정보가 이제 없는 것을 잡음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신호를 처리하는 그러한 뭐 소프트웨어도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에서 계속 그 연속 시간 신호하고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한 그래프를 계속 볼 텐데 연속 시간 신호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어널로그 신호를 얘기합니다. 어널로그 시그널. 이 어널로그 시그널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여기 진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가 다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끊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는 음성을 이제 전기적 시그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을 이 마이크로폰에 의해 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제 어널로그 신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널로그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시스템에 넣어서 이제 증폭을 하죠. 증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신호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내보내면 이제 작은 소리가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 그 신호들이 다 어널로그 신호예요. 시간적으로나 진폭으로나 다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어널로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널로그 시그널이 연속 시간 신호입니다. 그래서 X축은 시간축이고 T축입니다. 그리고 Y축은 이제 어떤 크기, 뭐 여기서는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XT 이렇게 해서 소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산 시간 신호는 이제 디스크리트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디스크리트는 이제 그 디지털 신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폰에서 나오는 이 어널로그 신호를 AD 컨버터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 이제 그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디지털 신호는 1하고 0밖에 없는 그러한 신호죠.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DA 컨버터를 통해서 어널로그로 다시 바꾼 다음에 이걸 스피커로 내보내면 이때 이제 이 시스템은 디지털 시스템이죠.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불연속적인 거예요. 이 시간축이 이제 불연속적인 겁니다. 끊어져 있는 거죠, 지금 X축이.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스크리트 신호가 이제 어널로그 신호에서 연속 시간 신호에서 표본화를 거치고요.
표본화는 이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축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샘플들이거든요. 이게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표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신호가 디스크리트 신호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디트 신호를 넣어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럴 때 이런 디트 신호를 바꾸려면 이 표본화가 이제 그 다음 신호가 이제 양자화가 돼야 됩니다. 양자화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퀀타이제이션은 요 크기가 이제 그 실수값들이거든요. 정수값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실수값들을 이제 어떤 길이만큼 그 1제로의 그 순차열의 그 길이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늘어난다든지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니까. 그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그게 이제 양자화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부분. 표본화는 여기를 이제 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샘플 하나하나를 이제 부호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인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디지트 신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트 신호나 디지트 신호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처리할 때는 디스크리트 신호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보다 더 이해가 이제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지트 신호가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다 생략하고 이산 시간 신호, 즉 디지트 신호 전 단계인 이 신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축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정수 n이 됩니다. 정수는 이제 자연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수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는 여기 연속 시간 신호와 달리 X에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다 이제 정수 n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 이제 2를 넣었을 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요 크기를 얘기하죠, 지금. 요 샘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뭐 x2 그러면은 이제 n이 2일 때 그때 요 크기, 요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 신호를 이산 순차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discrete time sequenc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연속 시간 신호는 x축이 t고 여기 소가로를 치고요. 이산 신호는 x축이 정수 n이고 이렇게 대괄호로 쳐서 이제 n을 넣고 그래서 이제 여기 t하고 n이 바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t하고 n이 이제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신호에 대한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 연속시간 신호에 대해서 요 구간 동안, 요 시간 구간 동안 총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신호의 절대치의 제곱을 T1에서 T2까지 적분을 해주면 T1과 T2 사이의 총 에너지가 됩니다. XT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총 에너지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요 시간 구간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요 t의 구간이 T1에서 T2인데 T2에서 T1을 빼주면 그 시간 구간이죠. 여기서 이걸 빼주면 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LC 회로에서 이제 전압 전류 곱한 것이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hm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I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전력을 T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넣으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또는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1이라고 놓으면은요, 요 꼴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미분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미분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은 요 시간 구간이다 이 말이죠. 이런 구간이 아니고 이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xt의 절대치의 제곱을 적분해주면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되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t의 모든 구간에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력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구간에서의 전력은 에너지에서 요걸로 이제 요 구간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요게. 그런데 요게 이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모든 구간에서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절대치 제곱을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한 것은 요게 이제 복소수면 이게 A의 A 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X라고 하죠. 예, X의 X 바 또는 요걸 갖다가 이제 X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복소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A, B는 실수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X 바 또는 X S릭은 켤레복소수예요. 이렇게 켤레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J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왜냐하면 J가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절대치는 뒤에 우리가 또 보겠는데 이것의 절대치는 여기 실수부, 허수부를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요 절대치 제곱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xt가 실수라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하고 같습니다. xt의 제곱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소수라면 절대치의 제곱으로 취해서 실수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한 에너지와 전력을 보면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n이죠. 그러니까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이 원래 합이죠. 이 적분이 원래 합입니다. 미소 구간에 대한 합이에요. 그래서 n1에서부터 n2까지의 에너지는 요 이산 신호를 절대치해가 이것도 물론 복소수가 되면은 절대치 취해서 제곱한 다음에 n1부터 n2까지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평균 전력은 이제 요 구간을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앞에서 이 연속 시간에 대해서는 연속 신호에 대해서는 요 구간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제 빼서 1을 더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수의 이 개수를 구해서 여기다 이제 넣는 거거든요. 정수 개수를 구할 때 이 콜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면은 그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이 들어간 겁니다. 요 이 콜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 등호가 어디가 하나 빠져 있으면은 요거 빼야 되고요. 여기가 등호가 다 없으면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n의 전체 구간에서의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도 한다 이거죠.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더한 것을 리밋을 취하면, 극한을 취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가 같다는 뜻이고. 이제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전력을 구하면은 여기에 그 총 개수가 몇 개냐면 n에서 마이너스 n을 빼가지고 더하기를 해준다 그랬죠. 이게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유한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유한한 함수, 신호는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은 이 에너지, 요 이 무한대라는 게 지금 요거죠.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의 총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한대보다 작다는 말은 뭐냐면 한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값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뜻이 뭐냐면은 유한한 에너지 신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모든 구간에서의 평균 전력은 P의 무한대로 표현되는데 이건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P의 무한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부분이 요거죠. 여기가 이제 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 뭐 연속 시간으로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무한대가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한정되면은 무한대보다 작다는 거는 유한한 값을 가지면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0으로 가죠. 그래서 유한한 에너지 신호는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유한한 평균 전력 신호가 있는데 이것은 평균 전력이 유한한 값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한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유한하더라도요. 이놈이 유한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로 보죠. 이걸로. 그러면 P 무한대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한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더라도 이거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극한이 있는데요. gx분의 fx라고 하는 이런 것의 극한이 이제 요런 꼴 또는 요런 꼴이 나오면 요게 이제 독립변수가 x거든요. 그래서 x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개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이 편입니다. 근데 이 꼴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이개 도함수를 한 극한값하고 동일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요 2'은 여기 두 번 이개 도함수라는 얘기예요. 두 번 미분했다 fx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세 번 미분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 t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고 여기도 무한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이거 없어지면 상수가 나오겠죠. 여기 2가 나오고요. 그래서 2의 상수 이렇게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 존재한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t가 포함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유한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t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가. 예, 독립변수의 변환. 여기 연속신호에 대해서는 이제 요 t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변수라는 게. 그래서 연속시간에 대한 것과 이제 그 이산시간 신호, 이산 신호에 대한 것 두 가지를 다 보면은 시간 변이다, 타임 시프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요 t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t-t0, n-n0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산 신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xn이 n에 대해서 이러한 샘플로 이렇게 이산 신호가 주어질 때 여기에 이제 n0만큼 쉬프트가 일어났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0 되는 요것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요 0이 요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요 0이 요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샘플이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은 xn이 이제 xn-n0로 이제 타임 시프트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요것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은 왼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왼쪽으로 타임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n0라는 게 정수니까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t0가 양수가 되면 요것은 지연 신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연속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신호라고 이렇게 보죠. 그럼 이게 xt거든요. 근데 여기가 t0가 양수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t-3이다. 그러면 이게 양수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t0니까.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3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0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3만큼. 그럴 때 이제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것의 지연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t에서 신호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서 지연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것의 지연 시간이란 말이죠. 지연된 신호예요. 그럴 때 요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신호 이 흐름 방향처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신호가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표현한 건데 t0가 마이너스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t0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신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의 앞선 신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호는 이것에 지연된 신호고 이 신호는 이것의 앞선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t 대신에 t 플러스 3을 넣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는 요것의 앞선 신호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요 신호에 지연된 신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과거 신호가 되는 거고, 이거는 미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또 보면, 이렇게 그 독립변수가 부호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프에서 X축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보면 이 독립변수 X가 부호가 바뀌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fx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요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x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y축 대칭 함수가 됩니다.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이제 이 전체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y축 대칭이죠.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이걸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뒤집으면, x축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y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돼요. 이렇게. x축 대칭은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에 x축 대칭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 신호 있죠? 이게 원점 대칭인데 이걸 180도 돌리면은 똑같은 신호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이 원점 대칭인 이 함수는 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 여기 y축 대칭인 이 함수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뒤에서 보고, 그래프에서 우리가 할 때 그렇게 했죠. 독립변수를 마이너스에 붙이면 y축 대칭이고, 이 함수 값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x축 대칭이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종속변수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함수, 값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 요거는 함수라고 그래요. 함수.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y는 sin x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변수고 요게 함수고 이것이 함수 값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산신호에 대해서 xn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y축 대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y축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도 연속신호하고 이산신호하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타임 스케일링, 배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t에 여기에 이제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변수에. 자, 그러면은 여기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요 그래프가 이 t축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xt인데 여기 보면은 2로 나눠졌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a가 지금 여기서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여기 지금 a가 그러면 이 폭이 더 넓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이라고 그러면은요. 1일 때 이 함수 값은 0이죠. 이거 x절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려면은 이 t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되죠. 그래야만 x1이 돼가지고 0이 되겠죠. 여기도 x1이 0이잖아요. 여기다 t가 1일 때 0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함수니까요. 여기도 1이 되려면 t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t가 2가 돼야지 이게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이 폭이 넓어집니다. 반면에 여기 a가 이제 1보다 크게 되면 이 t축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x의 2t인데, 즉 요 a가 1보다 크죠, 지금. 그러면 이게 x 이퀄 1 이퀄 0 이게 되려면 t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여기 스케일 값, 요게 1보다 크면 여기 t축이 줄어드는 거고, 여기가 작으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산신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XT라고 하는 파형 연속신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XT 플러스 1을 구해봐라.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라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XT를 왼쪽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여기 T니까 마이너스 T축으로 1만큼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이 그래프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 0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였던 것이 1이 되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T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Y축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것의 Y축 대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Y축 대칭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XT일 때 이것이 XT 마이너스 T입니다. 마이너스 T. 그래서 여기가 2였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요. 물론 여기 크기는 1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요거 이제 t 대신에 t-1을 넣었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t를 t-1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지연신호, 즉 오른쪽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가 이제 이겁니다. 여기 이제 0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는 여기 마이너스 t에 해놓고서 처리하면 안 되고 이걸 전체를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함수죠. 스케일링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잠깐 보면은요. 아까 여기 이제 a가 1보다 작으면은 여기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1보다 크면 이게 좁아지고 이 t축에서.
근데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가 있으면은 2분의 1배 그렇게 줄어드는 거죠. 여기 2분의 1이 있으면은 2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수취해 가지고 지금 A를 역수취해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지금 요 XT보다 이제 여기가 A가 1보다 크니까 이거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드는데 얼마큼 줄어드느냐? 그럼 이걸 역수취해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2를 역수취해서 3분의 2를 여기다 각각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2가 되고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분의 2고요. 여기는 3분의 4고 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역수취해서 원래 함수에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줄어들겠죠? 여기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x1일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x2일 때 0이죠, 지금. 그래서 요 값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x1일 때 1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3분의 2를 넣으면 되죠. 3분의 2를 넣으면은 t 대신에 여기 1이 되죠. 그때 1이 됩니다. 함수값이.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4를 넣으면 여기가 2가 되죠. 그럼 0이죠. 3분의 4일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수취해서 여기다가 곱해서 이걸 이제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면 된다. 그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2분의 3으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t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x 2분의 3 t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요거를 요 앞에 있는 요 계수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 함수를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시프트 시킨 겁니다. 요거는 지금 방금 여기서 구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이동을 시키면 요 3분의 2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4가 3분의 2가 되고요. 3분의 2만큼 이동시키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주기 신호가 있는데 주기 신호는 주기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속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 신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t마다 함수값이 이제 똑같다. 이제 똑같은 파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속 시간 요 폭이 지금 t가 되죠. 요 폭이 t가 됩니다. 그래서 요 폭을 구할 때는 이제 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주면은 그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전부 t로 이렇게 폭을 갖죠. 그래서 주기 t마다 반복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 신호에서도 여기서는 요 샘플 3개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샘플 3개가. 그래서 n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이 들어가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신호가 지금 요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신호는 지금 뭐냐면은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3만큼 이동시키면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3만큼 이동시키면 또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또 3만큼 이동시키면 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샘플 수가 여기서 보면은 이산 신호에서는 라지 n이 됩니다. 이걸 기본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을 했었는데, 우함수는 이 식이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이산신호는 요게 성립이 되고, 요쪽 x-t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xt의 y축 대칭이었죠. 근데 그 y축 대칭했을 때 같아 이거죠. y축 대칭해서 똑같은 함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y축 대칭했을 때 똑같다 그 말이고, 기하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성립이 됩니다. 요거는 뭐였냐면은 원점 대칭이었죠. x축, y축 다 대칭을 시켜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의 모양을 보면은 요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되면은요, y축 대칭이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같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독립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요 y축 대칭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y축 대칭해서 이게 뒤집어도 똑같게 됐죠. 원래 거하고. 그런 얘기고, 이렇게 원점 대칭이면 이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하면은 이 함수가 이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y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t 하면 y축 대칭이죠. 이거를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을 x축 대칭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x축, y축 그렇게 대칭한, 원점 대칭한 거,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이렇게 번갈아 하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거하고 원래 함수하고 이제 동일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제 이런 수식이 성립이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우함수나 기함수가 아닌 어떤 임의의 신호에 대해서 y축 대칭 함수하고 더해가지고 2분의 1을 해주면 우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원래 함수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라는 거는 기함수죠. xt에. 그래서 이제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xt하고 원점 대칭인 것을 더해서 2분의 1 해주면은 기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가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xt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우함수와 기함수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쪽이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t의 y축 대칭 함수는 우함수에서 기함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 xn이 이러한 지금 시퀀스 그 샘플 열이다. 그래서 n이 0보다 크면 0을 포함해서 그러면 전부 1이고요. 0보다 작으면 이제 전부 0으로 되어 있는 유닛 스텝 펑션인데 단위 계산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이산 신호를 했을 때 이 신호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우함수를 얻었냐면, 여기서 보면 y축 대칭 함수를 구해가지고 더해서 2분의 1 했죠. 그래서 y축 대칭을 구해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0일 때 이걸 y축 대칭하니까 0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다 0이 되고요. 이쪽은 다 0이고. 이게 이제 x의 마이너스 n,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더해주면 여기 0 되는 부분만 이제 여기가 1이니까요. 크기가 2가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되겠죠. 0 되는 부분만 이제 두 번 더해지니까 그래서 2가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제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됐었으니까 이게, 그걸 2분의 1로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0 해당되는 샘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2분의 1인 우함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함수는 이거를 다시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 0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이고. 이게 x에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0 되는 샘플이 여기서 지워지죠. 그리고 이쪽은 왼쪽은 마이너스로 1 크기가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요. 근데 그거를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크기가 1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이제 없어지고요. 뭐 가운데 있는 샘플은 지워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그래프를 갖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의 우함수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어떤 함수의 기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여기는 다 지워지죠,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이 되고, 여기 0하고 여기는 1이었으니까 1이 되고, 그래서 원래 함수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게 지금 이거였죠.